태영호의 소신, 유승민의 독설. 일단 소신이라고는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이 최고위원 리스크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는 이런 개탄을 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최고위원들의 설화가 몇 달째 논란이 계속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광훈 목사에게 김기현 대표가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이 있다라고 사실상 시인을 하면서 당내에서조차 김기현 대표에 대한 리더십 문제를 거론하는 문제 제기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급기야 셀프 징계, 윤리위 징계를 의뢰했던 태영호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 면전에서 나는 오만 곳에 구걸 안 한다 라고 사실상 직격을 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보시죠. 야당 비판은 오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전을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전 목사에게 간첩 발언 자제하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라고 한 제안도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 그저 제가 한 발언 그대로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대표님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했는데 원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정광훈 목사는 우리 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입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래저래 난감한데 예전 같으면 박정호 의원님 어디 당대표 면전에서 당대표한테 어마한 곳에 구걸을 했다라는 식으로 해라고 하지 못할 상황인데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요. 글쎄요.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 정도밖에 안 나오는지에 대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태영호 의원이 본인의 발언과 관련해서 윤리위에 셀프 징계를 의뢰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또 소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당대표가 흔들리니까 당대표를 공격을 해요. 바람직합니까? 최고위원이잖아요. 지도부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로만 수사적으로만 선당 후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정치 이전에 당을 먼저 생각해야죠. 저 얘기가 정말 태영호 최고가 하고 싶은 말이었더라도 그건 따로 나가서 조용한 데서 해야지요. 아무도 없는 데서 따로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야죠. 저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보이지 않는 전국의 당원들은 한 사람의 당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옆 사람한테 더 얘기하고 한 발자국 더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저는 당 지도부가 저런 식으로 공개적인 회의에서 무슨 마치 그 모모모한 집안처럼 점점 가는 거에 대해서 참담하고 화가 엄청 날 수밖에 없어요.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전당대회 끝나서 새 지도부 구성한 지 이제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왜 나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 당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생각지 않고 저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거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일반 당원들 모습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차마 저런 얘기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과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데 태영호 최고에 대한 강한 비판을 또 해주셨으니까 애초에 이 논란의 발단을 사실 김기현 대표가 제공한 측면도 좀 있는 거잖아요. 정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이게 지금 정광훈 목사와의 의혹이 계속 끊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 거기에 최고위원의 어떤 정면 도전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큰 기대 없이 출발한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그 결과
찍어놓고 김기현을 어쨌든 당대표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윤핵관들의 결과가 이런 파장을 낳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오히려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외교자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취하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통해서 지평을 넓혀주는, 지금 오히려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자기 콤플렉스를 자꾸 외치는 게 불과한 거거든요. 사실 태영호 의원이 외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중국과 러시아 외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귀 기울여 들을 게 많은 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 역할을 오히려 예. 더 활용할 수 있는 계기고,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금 굉장히 그야말로 어떤 봄에 눈이 얼은 곳을 지나가는 듯한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외교 줄타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위치를 한다 그러면 당도 좋아할 것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아무도 관심 없는 뭐 과거 역사의 인물을 김구 선생님 이야기를 꺼내다가 또 정광훈 목사 부분 겨우겨우 잠재우니까 또 튀어오르게 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이냐? 뭐 하자는 거냐? 남한의 국민의 힘을 폭파시키려고 온 간첩인가? 웃자고 표현하자면. 웃자고 표현하자면 그러면 최고위원 돼 가지고 실제로 그야말로 자룡지단을 일으켜서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책무를 갖고 온 것인가? 정말 웃자고 얘기하려면 최고위원들은요, 사실 어떤 면에 이 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외국가에 있을 경우에는 딱딱 당대표가 읽어야 될 것만 나눠줘서 딱 한 번 읽고 끝나는 식의 최고위원회 해야 됩니다. 개인 발언 또 지나치게 당의 전체 조율이 안 된 발언을 자제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가 하면 유승민 전 대표는 이 당의 리더십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또 여지없이 독서를 날렸습니다. 무조건 올라보다가 따라가다가 아하. 대통령이 방향을 싹 틀어버리면 예. 당은 또 그리 가잖아요. 그런 당을 국민들께서 믿겠습니까?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까지 보세요? 하수인이죠 지금. 아. 민주당이 만약 이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예.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고 예. 이재명 방탄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참신한 지도부가 들어서면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망하는 거죠. 예.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면 총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폭망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중도층 무당층한테 엄청난 외면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져 있는 심평 변호사가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전망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 성공 요건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조국이다. 준수한 외모에 뛰어난 언변. 윤 대통령의 제일 정적은 야권 선두주자로 부상할 것이다. 정적이자 야권 선두주자로 부상할 것이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아마 늦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하면 될 거다. 그러면 야권에서 선두주자가 될 거고 대통령의 정적이 될 거다. 그 이유는 준수한 외모에 뛰어난 언변 때문에 당선은 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인데, 자,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이분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라 뭐 그런 얘기 언론에 나오는데 뭐 그게 맞는 얘기인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정치 멘토가 맞나 싶어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정치적 자질이 뛰어나다고 하면서 뭐 준수한 외모, 언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정치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외모하고 언변인가요? 외모와 언변 가지고 망한 사람 많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민심을 잇고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받고 실형 2년 선고받았잖아요. 네. 이 심평 변호사 얘기는 뭐냐면 징역 2년 선고받은 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출마를 하면 무소속 나와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건 우리 국민의 수준을 저는 아주 낮게 보는 네. 그런 언사다고 보거든요. 아니 항소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은 사람이 어떻게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된다는 게 이게 민주국가에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그 범죄 혐의가요, 뭐 어떤 정치적인 탄압, 압박, 독재 정권 하에서 그런다고 하면 또 당선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본인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 교수가 징역 4년 받아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요. 그런데 예. 이런 식으로 칭송하는 것은 뭔가 좀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언변을 갖춘 사람은 저희 돌직구 쇼에도 많습니다.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